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서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환입니다. 성형외과에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이제 대한 첫걸음이 열상 환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열상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열상이 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정의로 이제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찰과상처럼 좀 까진 상처 이런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얼굴에 열상이 있으면 페이셜 라세레이션이라고 하고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를 처음 본 응급실 선생님이 노티를 하게 되죠. 성형 선생님 내려와서 다른 얼굴 골절은 없는지도 체크하고 열상에 대해서 필요한 봉합을 실시를 하고 열상 정도가 심하거나 하면 또 응급수술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좀 많이 보시나요? 열상 환자들 되게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면 마취를 해서 열상을 봉합할 수도 있고 억제대로 억제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주고 선택을 하시라고 해서 그냥 봉합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선택권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수면 마취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애기 입장에선 좀 편하지 않나. 물론 그렇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가 더 우월하다 뭐다 이건 확실한 근거는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공이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제 포크랄이라는 먹고 재우는 수면 마취를 했었던 거고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정맥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하는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포크랄은 좀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고 심도의 업다운이 되게 심한데 수면 마취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수술하기가 편하죠. 열상을 봉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수면 마취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린애들이 그 억제대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 공포감이라든지 그 기억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열상 봉합을 하고 1-3-5일 정도 팔로우를 하거나 보통 한 2번 정도 팔로우하고 시술을 뽑는데 그때마다 재우지 않은 어린 친구들은 되게 테이블에 눕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드레싱 테이블이 저희 같은 경우에 똑같이 돼 있거든요. 위에 약간 무영등 같은 거 있고 그 환경하고 비슷해서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 따리면은 이제 수면 마취랑 포크랄 쓰는 거랑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논의의 말인데 저 전공의 때 마취과 교수님 아들이 찢어져가지고 왔는데 흡입 마취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편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시면서 엠보를 짜주고 저희는 바로 봉합을 하는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보통 그 정맥 마취 하면 살짝 미동도 있잖아요. 그 미동도조차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요. 혹시라도 하면. 장단점이 명확히 있네요.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뭐 진동을 하면서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안정된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편한 환경이 결과도 사실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그런 어떤 봉합 환경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럼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열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칼의 뱅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메스로 인시전을 하고 나면은 그 조직이 다 평평하게 있지만 보통 둔상으로 다쳐서 오잖아요. 찢어져서 오기 때문에 조직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리를 사실 1mm 정도만 해가지고 얇게 친 다음에 봉합을 해주면 되게 흉터가 거의 안 남게도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움직이거나 응급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의 이제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매 눈이라든지 마이크로 같은 걸로 사실 보면은 삐뚤삐뚤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약간 이게 설명 조금 드리면 네, 칼의 베인 상처는 그냥 일직선으로 깨끗하게 커팅이 되는데 어디 맞았다든지 안 그러면 부딪혔다든지 해서 생긴 상처들 이제 말 그대로 으깨서 찢어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의 마진이 일레귤로 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데브리를 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변연절제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그 울퉁불퉁했던 마진을 정리를 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일직선과 일직선이 만나서 봉합이 되는 게 흉터를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사실은 좀 술 취한 사람들은 좀 하기는 어렵고 수술실 가서 예쁘게 하면은 딱 그렇게 이상적인 수술 방법으로 해드릴 수가 있는 협조가 중요해요. 네. 항상 치료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팀이 돼서 우리가 같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이 협조가 안 되고 우리가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데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권하는 의사나 포크랄 같이 먹는 약으로 재우는 의사나 억제 낼 쓰고 이런 다 여러 상황들에 맞게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레코멘데이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무조건 좋고 한 건 아니라서 담당하신 선생님하고 충분히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럴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서영준이었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 김순재였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